뭔가 꼰대 같아요. 화가 나네? 꼰대라는 그런 갈등이 뭐만 하면 꼰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린 꼰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꼰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때 제가 꼰대라고 느낍니다.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꼰대인 건가요? 누군가는 꼰대가 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꼰대의 기운이 있다. 억울하세요? 꼰대라고 해서 그건 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스스로를 꼰대라고 인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말, 안 쓸 수는 없는 걸까요? 꼰대라는 단어가 나타난 후로 타인을 보고 꼰대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얘기를 현재랑 대입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르치려는 거. 그냥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사실 제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뭔가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조언을 해주면 얘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술 먹고 후배들한테 가짜는 조언하거나. 제가 꼰대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애들이 많이 쓰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같이 씁니다.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언행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난 참지 않지 하고 말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존중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군대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수많은 꼰대의 등장. 그리고 사라져버린 이해의 노력.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해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아 보이는 척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없는 쪽으로 갈까 하다가 일단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도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척을 하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은 쪽으로 일단 오긴 왔습니다. 중간을 쓰려고 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다 가시는 걸 보고 세상은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왔습니다. 저는 갈등이 생기면
뭔가 타인도 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어서 약간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데 싶으면은 먼저 물어보는 거 같아요. 왜?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빌런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는 약간 갈등을 느낄 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한 번 더 제 주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정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왔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괜히 갈등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누구나 꼰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꼰대라고 해서 그건 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으면 뭔가 요즘 좀 저 사람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약간 이러면 좀 꼰대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적이 많아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날 꼰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기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직장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신입사원입니다. 처음에 입사를 하고 며칠 동안은 회사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팀 야근이 많아서 원두 찌꺼기를 치우고 물도 자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팀원이 2인 1조로 커피 머신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커피 머신 청소를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번에서 제외되는 대신 커피 머신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야근을 하던 중 새벽 2시라 여는 카페도 없었고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탕비실에 가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그걸 본 상사님은 뭐야 김사원 커피 머신 청소해야겠네 라고 장난치셨고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커피 머신 당번 명단에 제가 껴있는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마신 건데 진짜 꼰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흡연자에게 재떨이 청소시키는 악습이랑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만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요. 월 얼마씩 내서 커피 머신을 들어오자 해서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돈을 똑같이 내긴 냈죠. 그럼 커피를 결국 안 드셨나요? 그러면 한 번도? 아니죠. 저는 먹을 수가 있죠. 왜냐면 돈을 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전체 기간에서 한 잔이나 마셨을까? 어쩔 수 없이 좀 효율이 완전 별로였던. 그렇게 마신 기억이 있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못되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먹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먹었으면은 충분히 이제 굳이 커피 머신 커피 안 먹고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온다던가 어쨌든 그 억울하긴 억울할 거. 억울할 수는 네. 있는데 네. 어쨌든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한 번 부탁을 하고 제가 만약에 2번 다시 마실 게 아니면은 그 마신 것만 청소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마신 것만. 저는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우선은 커피를 안 마셔도 언젠가 또 친구가 놀러 오면은 친구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 커피로다가 그러면은 내가 안 마시더라도 누가 놀러 왔을 때 뭐 물론 커피숍을 갈 수도 있지만 그 회사 커피로도 잠깐 접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게 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네. 상사님께서 가만히 있어보자. 김사원은 그 커피를 안 마시지 않았나? 이런 정도의 그런 것 좀 해줬어도 그래도 좀 눈치가 있고 사회생활 좀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상사가 나한테 저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말을 해줬으니까 아니 뭐 저도 같이 할게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을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느껴지면 전 마시지 않는데요? 라고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신입사원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꼰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을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혹시 설득이 되신 건가요? 좀 영향이 있어요. 저도 지금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약간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상사님께서 어떤 신입사원한테 어떤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공감, 어떤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지 좀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근데 뭐라고 말해도 꼰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던가 말을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꼰대 소리를 듣던가.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억울해? 왜 억울해? 안 억울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이렇게 그냥 대놓고. 뭔가 방금 제가 약간 그 상황에 처해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청소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피도 안 마시는데 참 고맙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입사원도 좀 그런 일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서로 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좀 동의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새내기 때부터 친했던 한 후배와 트러블이 생긴 대학생입니다. 저번에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걸 보는데 히읗, 느낌표, 웃음 등 지나치게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부터 마무리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인턴을 하게 되면서 휴학을 했고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 밥을 먹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유독 식사 예절이 신경 쓰이더군요. 젓가락질이 서툴길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군대 가거나 회사 가서 그러면 너 욕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술 마실 때도 혹시나 나중에 어른들이랑 마실 때는 잔은 아래로 쳐라. 제가 아끼는 후배가 나중에 욕먹는 게 싫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형 회사 다니더니 완전 꼰대 다 됐네. 전부 다 심해졌어. 형이야말로 내 앞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애들 앞에서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 조심해 하는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후배는 물론 다른 후배들도 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꼰대라 하는 걸까요? 아니 잘못된 걸 짚어주는 제가 꼰대인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실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누가 이거 꼰대의 입장이 아니면 후배 꼰대 입장이요. 그 꼰대 선배 입장을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꼰대였었지 하면서 네. 맞아요. 저도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꼰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프로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잖아요. 한 15년 전에 나의 모습이 신문 기사로 나오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내가 꼰대였구나. 다른 후배들한테 이런 경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저렇게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몇 살 안 살았는데 인생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같이 눌렀나 봐. 네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저의 모습.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실은요. 네. 전 이거 버튼 안 누른 게 좀 애매해서 안 누른 것도 있거든요. 뭔가 알려준 게 진짜 많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후배한테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뭔가 이 말투가 뭔가 꼰대 같아요. 말투가 뭐 아래로 쳐라, 욕먹는다 뭐 이런 말투가 꼰대 같아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어서 눌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괜찮은데 말투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말투여가지고. 그리고 뭐 히읗 느낌표 웃음 이런 것들도 본인이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인데 대학생 신입생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봐야 대학교 이제 선후배인데 엄청난 어른이 알려주듯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조금 꼰대 같이 느껴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꼰대거든 사실은 이게. 이게요? 예, 이 내용을 봐서 꼰대인데. 근데 누르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게 고민이. 네. 빨리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꼰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걸리셨어요? 너 회사가 그러면 욕먹는다라든지 뭐 군대 이런 게 이거는. 근데 의외로 젊은 10대, 20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의외이긴 해요. 그냥 저는 약간 들으면서 사회생활 개꿀팁 아님? 이러면서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식사 예절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젓가락질 있잖아요. 저도 젓가락질을 별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생 때는 3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직접 그 쪽지를 써서 저희 엄마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기분 나빠 하셨어서 만약에 듣는 입장이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뭔가? 눌러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가? 저도 젓가락질인데요. 저도 잘. 그래서 뭐 우리 콩. 저기 눌렀어. 반찬 콩 젓가락으로 콩 잡잖아요. 네네. 잘 못해요. 네. 근데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약간 타이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 물론 이런 내용도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마이너스 될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약간의 이제 표현 방식이 좀 다르게 하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표현 방식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네, 그게 합니다.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 너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끔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 조언 같은 거 도움이 되는 말 이런 거 하면은 좀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꼰대랑 조언의 차이는 말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투를 좀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골치 아픈 일이 매번 생겼는데 이번엔 좀 크게 터졌습니다.
우선 저희 딸이 재수를 하느라 작년에 명절에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해에는 과제가 많아서 큰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아니, 재수의 과제 명절은 1년에 겨우 한두 번 있는 큰 행사인데 시간을 내어 어른들 뵙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에게 너는 왜 가족들 간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이기적으로 구냐? 그래도 명절 당일엔 꼭 가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요즘 누가 그렇게 명절을 챙긴다고 그래? 요즘 애들 과제한다고 시골 못 가고 그러기도 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 명절이 이만저만 귀찮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딸 편을 들더군요. 그리고 되려 하소연하더니 명절 음식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 집에 내려가면 저도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고 아내가 고생 안 하게 노력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라 하면 다 같이 모여 음식도 만들고 제사도 지내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는 음식을 주문하자 하고 딸은 가지도 않겠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명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꼰대가 된 건가요? 명절은 행복해야 함. 가족들과 소통하는 날이다.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가족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다 같이 하하호호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는 안 눌렀는데, 그러니까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안 눌렀거든요. 저는 의외로 이 사연이 진짜 꼰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막 힘들게 요리하고 뭐하고 또 재수한다고 하면은 그 막 어른들이 되게 막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꼰대가 아닌가 싶어요. 아빠가 좀 옛날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눌렀습니다. 그 요즘의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고 음식은 무조건 직접 해야 되고 모임은 꼭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 좀 꼰대의 기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결국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 가겠다는 대학생 친구한테 올 때마다 20만 원씩 줄게. 어르신들 20만 원씩 주시면 이제 무조건 가거든요. 과제? 아 모르겠고 거기 가서 과제 하거든요. 저였으면. 명절 때 그 용돈 받는 게 사실 어렸을 때는 제법 크죠. 네, 네, 기대가 되고 어릴 때는. 네, 맞아요. 이해는 돼요. 예, 뭐 이해는 되는데 부담은 돼요, 사실은. 부담 되는 돈이다. 없어도 가면 재밌고 좋긴 하지만 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저희는 용돈을 이제 받는 입장인데 이제 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약간 부담되시거나 그러진 않는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조카들만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음식을 준비하신 분한테도 좀 이렇게 좀 드려야지. 그다음에 뒤에가 좀 안 가렸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 고민일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저한테는 그래도 꼭 가서 엄마, 아빠 얼굴 뵙고 또 시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하는 저한테는 좋은, 하지만 스트레스는 있어요. 힘들게, 몸이 힘들어.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좀 기꺼운 마음? 저도 그 기꺼운 마음,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대다 보니까 학업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질문이 많이 오고 하는 편인데 아, 이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싶었다면은 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저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는 언제 갈 거냐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약간 이런 질문들. 명절에 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과 조금 꼰대 문화를 조금 부숴주는 그런 캐릭터 존재들이 한 명씩 좀 각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만류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 아, 요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요 정도 음식만 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거보다 일단 명절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뭐 꼰대나 안 꼰대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도 이제 좀 구성원들끼리의 대화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끼리 합의를 하고 놀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눌러주세요. 저를 이해심 많고 수용적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사람 아니었더라고요. 뭐 나이 많은 분들이랑 말 안 통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대화가 잘 된 것 같아서 좋고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른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모이는 자리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의 표현과 순환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꼰대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소통, 이해, 배려 이런 거를 상대방이 느껴지게끔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신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되어봐서 이해를 해주면 꼰대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무시하는 그런 게 없어져야지 서로 이해를 하려는 그런 현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꼰대라는 말은 이해를 통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구분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